자, 우선 어제 의총부터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4시간인가요? 5시간인가요? 의총을 길게 했는데 결론은 돌돌권. 그죠? 그렇죠. 돌고 돌아 권성동. 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대한부재예요. 근데 참 대한부재라는 것이 납득이 가지 않는 것이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 사태를 초래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요. 그랬잖아요. 예. 권성동 원내대표만 초래한 건 아니지만 그만큼 집권 여당 또 지금 현재 뭐 국민의힘만 그런 건 아닙니다만 집권 여당은 더 또 경쟁력을 갖춰야 되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이걸 3천으로 분석을 해봤더니 3천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좀 반응을 좀 해주세요. 네. 3천. 뭐? 3천. 네, 3천. 저 죄송해요. 리액션이 부족했어요. 네네네. 리액션이 중요합니다. 네, 액션은 죄송합니다. 방송은 리액션. 그렇습니다. 방송은 서치는 리서치. 네. 자, 이게 왜냐하면 첫 번째 지금 우리가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기관이에요. 네. 근데 지금 보면은 과연 국민을 대표하고 있는 건지 윤핵관을 대변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럴 네. 수밖에 없는 것이 첫 번째 저는 미천이 없다. 자기의 역량과 헌법기관으로서의 스스로가 국민을 대변할 정도의 역량이 되면 안 그렇겠죠. 네. 자신만만하게. 두 번째 천은 뭐냐? 첫 번째는 미천. 두 번째는 좀 공천이다. 공천에 모든 걸 매달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국회의원이 이 배지를 달아야 돼. 네. 배지가 없으면 난 죽어. 저는 이런 식의 정치를 대한민국이 하고 있다. 아직도. 예. 아직도. 21세기에. 그러니까요. 예. 21세기에. 뭡니까 이게? 이게 뭡니까? 네. 네. 그래서 이렇게 가서는 안 될 것 된다. 같은데 마지막은 뭐냐? 네. 자, 공천이 중요한데 지금 만약에 쓴소리를 한다? 이거 권성동 물러나요. 이렇게 만약에 초선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지막 천자. 좌천이 되는 거죠. 좌천 또는 낙천. 그게 되는 거예요. 네. 낙천. 옛날에 했었잖아요. 낙천, 낙선 운동. 그러니까요. 시민단체들이 했었습니다. 잠깐만요. 실제로 저기 편집해 주세요. 낙천으로 바꿀게요. 낙천으로. 좌천에서 낙천으로. 사실 좌천보다는 낙천이 네. 적합하죠. 그래서 저는 예. 지금 국회의원 개개인이 네. 국민을 대표하는 역할을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윤핵관과 거리 멀리해라. 네. 권성동 원내대표를 물러나라. 이게 내부의 여론이기도 하지만 국민의 여론이라고 또 봐야 돼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따르지 않고 있을 때 네. 사실 압박을 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니 초재선 의원 무서울 게 없잖아요. 앙팡 테러블. 네. 물러나. 나 뭐 그냥 끝장 볼 거야. 이래야 되는데 아무도 일어나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앉아 있어요. 없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어찌됐든 뭐 이 사태를 책임지고 새로운 비대위를 만들어 놓고 본인은 빠지겠다. 그리고 28일 날 대통령을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네. 대통령을 만나서 그럼 결국에는 좀 몇 가지 의문이 좀 생겨요. 첫 번째, 대통령 당무에 개입 안 하신다고 그랬는데 계속 하고 있네. 첫 번째. 두 번째. 연찬에도 왔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연찬에는 뭐 가서 뭐 이제 당정이 협의해서 정기국회 때 그리고 예산국회 때 잘해보자. 뭐 이건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당무에 개입을 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윤심을 받아서 이게 대통령의 뜻이니까 돌돌권으로 우리는 계속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인지 그럼 결국에는 윤심이 작동하는 거라는 건데 이게 민주정당 질서에 맞나라는 의심이 드는 거예요. 자, 이경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서 얘기를 한다면은 지금 뭐 앞뒤가 다 안 맞는 것 같아요. 네. 우선은 인선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그러면 인선을 담당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검찰 조직이었던 사람들, 검사였던 사람들은 그대로 있고 그 사람들에게 의해서 인선이 됐던 사람들 80여 명 비서관급은 다 좀 대통령실을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우리는 질서 얘기는 지금 할 수가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현 정부에서는 진짜 질서를 잡기 전까지는. 네. 근데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이상한 직책을 만들어냈죠. 비대위원장 직무대행. 이게 그러니까요. 어떤 직책이었습니까? 있었나요? 지금까지. 과거에 비대위원장을 또 직무대행을 아니, 당원당규상에도 없고. 직무대행은 처음 듣는 거 그러니까 같아요. 저도 처음 듣는 거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이상한 직책을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까지 하지라는 것이 끊이진 않을 것 같아요. 명절 때까지 끊이지 않을 것 같고. 네. 그럼 법원에서 최초에 이거 어떻게 판결을 했냐 가처분 신청을 이제 받아줄 때 이미 다 많이 알고 계십니다. 당원당규상 그냥 보궐선거가 가능하다 네. 이런 얘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사고가 아니다, 그러니까 비상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처음에 국민의힘이 결정을 내렸던 것은 사고고 거리가 아니고 사고고 지금 직무대행 체제로 하면 되고 그 전제에는 그 당원권 정지 6개월이 풀리는 당대표가 돌아올 것이다라는 전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됐을 경우에 이준석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이 그러면 그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맞는데 이상한 상황을 만들어냈어요, 지금. 이래서는 안 된다. 그럼 이상한 상황이 우리들은 그냥 이상하다가 아니죠. 네. 거기에는 말씀 주신 것처럼 대통령의 의중이 전혀 들어가지 않고도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 그렇게 보는 국민은 없을 것 같아요. 아, 대통령의 의중이 분명히 들어갔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이 문제의 시작점이었던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때 당시에 그 체리따봉 문자가 기자들에게 이제 이것이 밝혀지면서 이것이 그 이후로 당대표, 이준석 당대표가 완전히 이렇게 팽당하는 모습이 급격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다시 권성동으로 돌아가는 것은 정말로 윤회관이다. 근데 네. 내부에서는 또 장제원 파냐 권성도 파냐 내부가 있는데 지금은 하나 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가 초재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결국 이 핵심은 저는 공천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공천은 이제 당에서 해결을 할 문제이지만 네. 또 따지고 보면 우리가 돌이켜 보면은 네. 이준석과 윤핵관 간의 대결이 뭐였을까? 이준석 전 대표가 네. 윤핵관 함께 좀 굽신거리고 아니 뭐 공천은 또 우리 윤핵관 쪽에서 주도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랬더라면 아이고 우리 귀여운 녀석 우리 준석이 이뻤어 원래 이랬을지 몰라요. 그런데 혁신위원회를 만드니까 딱 공천을 건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가만히 보세요. 초재선들이 볼 때는 자기들은 재선하고 삼선해야 되겠거든. 그러니까 공천 시스템은 지금 우리가 결정된 듯 보이지만 사실상 또 결정된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오히려 윤핵관이 주도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 왜? 2년 뒤면은 2024년이면은 2년도 안 남았고 네. 윤석열 정부가 아직 중간도 안 갔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윤핵관이라는 사람들이 영향력을 행사하겠지. 이게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재형 의원은 그런데 보면 최재형 의원이 초선이에요. 네. 최재형 의원은 뭐냐? 나 뭐 안 해도 된다. 국회의원. 이런 심정으로 본인이 지금 발언을 하고 있어요. 네. 보면 그렇잖아요. 아니, 좀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 나 아니에요? 감사원장까지 해서 나 아니 뭐 안 해도 돼. 준석이한테 왜 그래? 이게 지금 최재형 감사원장이거든요. 네. 저는 이준석을 두둔하든 아니면 윤핵관을 두둔하든 네. 그러니까 자기 목소리를 좀 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요. 초재선 의원들이 시정일관 보면은 이게 저는 그래서 공천이다. 그러니까 저는 좀 핵심은, 부끄러운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최소한의 직업 윤리라도 좀 있어야 되는 거 그럼요. 아니냐. 그러니까 정치를 도대체 왜 하는 겁니까? 국민들의 그야말로 국민들의 어려운 삶을 좀 보살펴주고 좀 복리 증진을 하고 이런 차원에서 좀 국가와 역사에 기여하고 싶다 이래서 정치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전부 어떻게 하면 국회의원 한 번 더 해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차라리 세비를 없애버려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헌신하고 무보수 명예직으로 해라 이런 식으로 할 거면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사실 정당 보조금 주는 것도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렇게 자기들한테 유리한 방식으로는 국가 예산까지 끌어다 쓰면서 정작 국민을 위한 정치는 하나도 하지 않고 있는 이 사람들. 그리고 혹시라도 자기가 다음 공천에서 탈락할까 봐 낙천될까 봐 두려워서 찍소리도 하지 않고 숨죽여 있는 사람들. 너무 창피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초선 국회의원이 된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도부를 향해서 다음 공천이 걸려 있어요. 쓴소리 팍팍 낼 수 있습니까? 국회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국회의원 당선이 되면 여의도에 국회의원 당선이 되면 재선을 준비한다. 근데 그런 자세로는 하면 안 되죠. 솔직히 국회의원을 하면 안 되죠. 국민 세금 받아서는 안 된다. 근데 지금 이 부분은 재판부에서도 주호영 비대위가 위법으로 구성됐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헌법의 정당민주주의도 위반했고 그리고 법률상의 정당법도 위반했다. 그런데 대통령이 항상 외쳤던 것이 법치국가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법치국가에서 법을 무시하고 그것도 그러니까 집권 여당이 법을 무시하고 이런 식으로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목소리를 내야죠. 네. 내가 재선을 준비할 것이 아니고 목소리를 당당하게 내야 되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왜냐하면 이것은 나를 위한 목소리가 아니고 우리가 당연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다. 국민분들이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당연한 목소리. 법을 기준으로 하는 목소리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네. 입법기관에서 그런 얘기를 안 하면 어디서 합니까? 솔직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지금 보면은 당원 당규상에 만약에 진짜 당대표가 싫으면은 얘기도 해야 되죠. 당대표 정말 싫다? 그러면 우리가 당에는 당원 당규라는 것이 있다. 그럼 당대표를 해임하는 국민 소환제라는 것이 있다. 네. 이것을 해야 된다고 정확히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왜 대통령이 지금 지지율이 낮아도 대통령의 눈치를 보면서 지금 1년 반 정도 있으면 우리가 이제 총선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천은 그 전에 한 1년 정도 남았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국회의원들이 생각하기에는. 네. 1년 동안의 눈치를 아마 보는 것 같은데 1년 동안 지지율이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러니까요. 것이고 솔직히 지금 이렇게 제가 눈치 봐서는 안 보기에는 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어제 전체 국민의힘 115명 가운데 초반에 87명이 참여했다가 이게 얘기 안 된다 해서 중간에 나간 거예요. 그래서 네. 끝까지 남은 사람이 66명. 그러면 전체의 절반이 모여가지고 발언한 사람이 모두 20명인데 그중에 반은 권성동 나가라, 반은 네. 권성동으로 새 비대위원장 해야 된다. 의견이 충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 그러면 투표를 하든지 그러니까 민주정당이라면 민주적 절차를 따라서 다수결로 결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투표 안 하고 마지막에 박수로 결정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그 권위주의 정권 그렇죠. 시절에나 있을 법한 일입니다. 민주정당에서는 이런 일이 없어요. 아니 안 되죠. 초선들, 재선들 다 입장이 지금 갈리고 있는데요. 초선들이 뭐라 그러냐면 지금 의총의 진위를 훼손했다. 뭐 이런 입장을 얘기를 하고 있고 재선들은 이준석은 왜 해당 행위를 하고 그래? 빨리 나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초선, 재선, 3선 이상 다선 의원들 모두 입장이 다른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 국민의힘이 다시 모여서 총의를 모아야 되는 이런 아니 이게 민주정당 아닙니까? 이 말씀은 드려야 될 것 네. 같아요. 박수로 결정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다수가 대부분 공감할 때 그냥 기분 좋게 기분 좋게 이렇게 칩니다. 박수, 예, 예. 박수 치는데 제가 또 박수 소리가 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한 사람 치면 다른 사람 10사람을 압도해. 크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크네요. 그러니까 네. 그럼 이게 표결이 아닌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배 소장이 치면 이건 장비야. 네. 물러 끌어! 장비야! 근데 귀 근데 아파. 이런 상황에서 네. 저는 어떤 부분을 우리가 초재선 이야기를 좀 집중을 해보면 네. 중진 이야기는 좀 이따 할게요. 아니 배현진 최고. 의원은 지금 최고위원 아니죠. 전 최고위원. 전 최고죠. 뭐 하는 거죠? 왜냐하면 본인이 어깨짝 스매싱을 했던 그 이준석 전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거든요. 그러면 네. 배현진 전 최고위원도 책임이 있잖아요. 책임 있죠. 책임이 있죠. 그리고 조수진 전 최고위원, 조수진 의원은 초선인데 지난 전당대회에서 가장 많이 이준석 대표 다음으로 최고위원 중에서는 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동아일보 기자로 있을 때는 채널A 기자일 때 얼마나 용맹했어요. 그것이 뭐 하여튼 정치적 성향은 뭐 기울어져 있었지만 하여튼 정치적 성향은 기울어져 있어도 방송 많이 용맹했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 조수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일장당금의 정신으로 단식을 해가면서 권성동 물러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 결기는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한 사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정미경 전 최고위원은 뭐라 그랬어요. 가처분 인용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더 이전에는 이준석의 엄마라 그랬어요. 나는 엄마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처분 이제 신청 날이 가까워지고 네. 이게 비대위가 되니까 이준석 대표를 좀 지탄했어요. 그럼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죠? 아무 말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비겁한 거죠. 저는 비겁하다는 말 이외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용기가 없는 거예요. 무슨 용기? 나설 용기. 왜? 내 이익이 침해될까 봐. 대단히 비겁한 거죠. 저는 정치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결단할 때 결단하고 물러설 때 물러서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솔직히 말하면 법원 입장에서 볼 때 지금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민사재판부가 하나밖에 없어요. 남부지법에. 그렇죠. 근데 이 민사사건 형사부로 가져갈 겁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계속 그러니까 돌고 돌아서 가처분 신청 또 해? 그러면 이준석 대표 어제 또 했어요? 그럼 또 이쪽에서 또 해? 그럼 계속하면 법원만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소송장만 계속 쌓인다고 해서 그게 해결이 됩니까? 제가 보기에는 참 어처구니 없는 많이 배우신 분들, 판사 출신, 검사 출신, 변호사 출신 그 많은 율사들 모여서 어리석기 짝이 없는 그야말로 바보들의 행진이라고 비판받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